이렇게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밀정이란 말이야? 너 쟤랑 사귀지 마. 그러면 너 앞날에 불이익이 갈 거야. 바로 죽는다는 패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무리 중국이고 조선이고 우리의 적이지만 저 노래는 너무 좋다. 탈영병들이 다시 마오가 직접 딱 이렇게 창간을 했단 말이죠. 세숫대야, 탁자, 돌멩이, 무릎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률성 제2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요.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 연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준한 지형에다가 이제 좀 버림받은 별로 볼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 이제 다 성공했으니까 대장정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줄행량이지. 이 연안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밤 할 거 없이 매일매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는 군가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듯이 이 연안에는 연안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도 연안송이에요. 예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 전쟁터에서 으쌰으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이라는 거를 표현하기에 노래보다 좋은 게 없단 말이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약, 예방주사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 노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노래 부르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떼창을 하면은 뭔가 으쌰으쌰 하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막 노래를 하고 나면은 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업되고 기운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보다 이 노래 한 소절을 부르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미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 중국 국민당은 패하고 너희들이 이겨. 마오 네가 이겨가지고 너희가 다 정권 잡아. 이제 우리는 미래에서 왔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들은 진짜 그 일본과도 싸워야 했고 중국 국민당과도 싸워야 했고 배고픔 추위와도 싸워야 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마약 같은 게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노래가 이 모든 것을 잊히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정률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음악에 매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음악에 매진을 해서 이때 루신 예술학원이라는 것이 세워져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잠깐 하긴 하는데, 뭐 오르간, 피아노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말이 좋아서 학원이고 사실은 그냥 별것도 없었는데 혼자서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은 세숫대야, 탁자, 돌멩이, 무릎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자 저마다의 음정이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드려서 직접 작곡을 하고 자신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곡으로 표현을 해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지. 천재야, 천재. 때마침 이 연안에서는 어떤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률성은 자신이 작곡 작사를 한 것을 가지고 만돌린으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어떤 중국인 친구가 그걸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참석을 해서 보느냐? 바로 연안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오가 직접 딱 이렇게 창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률성의 공연을 보고 정말 이 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중이 압도되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오가 이 당시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중국 대륙 전체에다가 우리의 연안의 이 정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이 당시에 중국에 문맹이 많으니까 책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좋아. 저거야. 바로 노래다. 노래를 부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 정률성이 만들었던 연안송이 얼마나 인기가 좋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울렸냐면은, 사실 이 연안에 모여가지고 독립하자고 모였지만 탈영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노래를 듣고 탈영병들이 다시 연안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군도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와, 저거는 솔직히 아무리 중국이고 조선이고 우리의 적이지만 저 노래는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만주에 이런 악보를 파는 판매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예난송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본인들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 그렇게 그는 마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작곡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고, 가장 유명한 것이 팔로군들이 행진을 할 때 하는 팔로군 행진곡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주목을 받게 돼. 그러면 따라오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기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떤 여학생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성으로 중국인 여학생 대대장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상당히 멋있는 여자였다고 해요.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막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불행이죠.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제가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너 김산이랑 친했다고? 너도 혹시 밀정?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 공산당 측에서 막 문초를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때 정률성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되게 이 김산 형을 비호해주고 싶었는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김산 형은 밀정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당신네들이 죽인 거잖아.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뭐 별일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과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중국 공산당 측에서도 음악 천재를 내치게 되는 것은 자기들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내가 너 좀 지켜볼게. 앞으로도 믿어줄 테니까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마. 라는 그 정도의 경고만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자꾸 이제 이 여자친구 설송한테 사람들이 너 쟤랑 사귀지 마. 그러면 너 앞날에 불이익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떼어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설송은 아니야, 조선인 남자친구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음악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밀정이란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중국 공산당 측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제 혹시 결혼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 설송이라는 여자를 아주 멀리 다른 부대로 차출되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정률성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이때 이 설송 여자친구가 떠난 날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있고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은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오나 봐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정률성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져서 그런지 바로 죽는다는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폐결핵이 약이 없었죠. 이광수도 폐결핵에 걸렸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정률성은 마음을 먹고 잠깐 저에게 휴가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냥 도구만 챙겨서 깊은 산속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동굴을 파가지고 무슨 원시인처럼 그러니까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는데요. 그는 이제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사냥 기술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냥을 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잡아 먹으면서 거기서 혼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설송의 얼굴만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 진짜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암담하고 어둡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동굴로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 바로 3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부에서 연안송 마지막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